대한항공 탑승하는 터키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인천, 이스탄불 이렇게 내항기를 탑승하셔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항기는 부산 김해국제공항 2층 집결하시면 되시고요. 김해국제공항입니다. 국내선 청사 아닙니다. 김해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오시면 여기 2층입니다. 1층 아니고 2층. 2층에 오셔 게이트 안으로 들어오시면 대한항공 카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 가셔서 탑승 수속을 하시고요. 탑승 수속하실 때는 국제선이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권을 제출하셔서 탑승 수속을 하시고 세관 신고하신 다음에 보안검색 출국심사 이렇게 하시고 해당되는 게이트 탑승구 찾아가셔서 비행기 탑승하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1인당 23kg 1개까지 무료로 탑승 가능합니다. 10시 30분 비행기가 출발하니까 최소한 늦어도 9시 반, 9시 정도까지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는 청사 안쪽에 면세점구역,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보세구역 안에서 환승통로 이용해서 환승하시는 손님들과 동일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청사 바깥으로 나오실 수도 없고 청사 바깥으로 나오시게 되면은 이스탄불로 못 가십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에 가서 11시 35분에 인천 도착하시니까 바로 게이트로 찾아가셔갖고 수속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실 거는 인천 이스탄불까지 탑승 수속이 잘 되어 있는지 탑승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화물 영수증 짐표 보내신 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출발이 14시 15분 출발이고 하니까 일단 게이트에 256번 게이트로 예상이 되는데 256번 게이트는 여기는 인천공항 3층에 있는 탑승 출발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요 노란색 구역 안에서 계시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56 게이트면은 왼쪽 편으로 이렇게 날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속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면세구역에서 면세점 구경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시 15분 출발이기 때문에 반드시 30분 혹은 40분 전에는 우리 256번 게이트로 가셔서 탑승 대기하여 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스탄불까지 1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스탄불 도착해서는 입국 신고를 하시고 이후에 가이드 미팅해서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터키 이스탄불 공항은 내리시게 되면 이렇게 베기지 클레임, 패스포트 이렇게 표지판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 Welcome to 이스탄불 이렇게 써 있네요. 쭉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 입국심사대 앞에 서시면 터키 국민과 혹은 외국인을 구분해서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여권 외국인 줄에 서서 입국 심사하시면 되시고 여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입국 심사 마치시고 통과해서 짐 찾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장에도 면세점이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 컨베이어 벨트 있는 곳으로 짐 찾는 곳을 이동해서 짐 찾으시면 되시고 지금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서울, 인천에서 온 이런 시간하고 비행기 편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대한항공 K955편 이렇게 써 있는 곳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짐 찾아서 저희가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맞은편에 피켓들을 들고 마중 나와 있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가이드 만나서 함께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날 일찍 주무신다 전날 일찍 주무시고 이스탄불에서 국내선을 이용하셔서
가파도키아 지역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선 같은 경우는 약 1시간 30분 소요되는데 문제는 국내선이기 때문에 1인당 20km까지만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아시당 한국에서 출발하실 때 20km에 맞춰서 짐을 준비를 하셔야 국내선 탑승하실 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터키 지역은 이렇게 생겼는데 옆으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노아방주가 있는 반 지역이 있고요. 아라라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북쪽으로는 흑해, 남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탑승하셔서 이스탄불 공항에서 이제 국내선을 저희가 탑승하실 건데요. 터키 중부 지역에 네비세이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비세이르 공항에 도착하셔서 저희가 가파도키아 지역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실 수가 있고, 가파도키아 지역을 보실 때 저희가 선택관광 사파리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인당 90유로이고요. 사파리 투어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륜구동차를 타시고 이 귀한 괴석들 사이를 저희가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관광이니까 의지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꼬냐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호텔에서 숙박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파묵칼레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파묵칼레 골로세 호텔 주무실 거고, 여기서 골로세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고 이 수영장물은 온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을 하실 수가 있고 대신에 실내 온천이기 때문에 수영복, 수영모자가 필수적입니다. 수영복, 수영모자가 없으면 반팔 반바지 입고는 실내 수영장이기 때문에 온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저희가 파묵칼레 이렇게 온천 지역, 야외 온천 지역을 저희가 구경하실 수가 있는데, 야외 온천에서는 이제 파묵칼레는 로마 황제하고 클레오파트라가 또 즐겨 찾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하나씩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발을 담가보는 이렇게 체험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파묵칼레 출발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에베소 셀수스 도서관 구경하시고 저희가 마니사에 있는 호텔로 가시고 주무시고 나서 마니사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돌아보신 다음에 저희가 부르사라는 곳으로 이동하시게 되겠습니다. 역시 부르사의 띠아라 떠말 호텔인데요. 또 부르사에 있는 호텔도 온천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묵칼레처럼 온천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영복하고 수영모자 꼭 준비를 하셔서 온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날 저희가 쉬었다가 저희가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던 니케아를 저희가 방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보시고 이스탄불 시내로 들어가셨다가 저희가 소피아 성당이나 이렇게 시내를 돌아보신 다음에 저희가 사비아 국제공항이라고 있습니다. 사비아 쾌천 국제공항이라고 있는데요. 이 공항에서 터키 항공을 탑승하셔서 저희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시간 소요되지만 20km까지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은 20km에 맞춰서 짐을 싸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 텔아비브 도착하시게 되면은 입국 심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 미팅을 해서 가이드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미팅해서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로 이동을 하시도록 해서 이제 주무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를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첫날 이스라엘 첫날 가실 때가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 기념교회인데 무크라카라고 하고 이제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엘리야 선지자 바알 하고 저희가 대결을 벌였던 장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사렛 가나 마을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탑승하셔서 저희가 선상 예배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날 갈릴리 북쪽에 가브다움 유대회당,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념교회, 베드로 수익공교회, 팔복산 이렇게 보시고 저희가 남쪽으로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겠고 쭉 내려오시면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에 이제 사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에서 저희가 수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비가 오거나 이제 바람이 불거나 하게 되면은 수영을 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해 주셔야 되시고 사해 수영은 저희가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는 야외이기 때문에 반팔이나 반바지 입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영복 입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대자로 이제 누워서 계시면은 저절로 몸이 둥둥 뜹니다. 그리고 이제 박태환처럼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대자로 누우셔서 이제 수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바닷물보다 약 10배 정도 더 짜기 때문에 저희가 한 15분 정도만 이제 담궈서 수영하시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민물 샤워장에서 샤워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머드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드팩을 하셔서 날릴 동안 기다리시면은 피부를 좀 아주 뽀송뽀송하게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수영 체험하실 때 수영복 혹은 반바지, 아쿠아 슈즈는 필수입니다. 아쿠아 슈즈는 왜냐면은 소음결 차의 바다 밑에는 소음결정체들이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발을 베기 쉽습니다. 그래서 꼭 신발을 바다에서 신는 신발 신고 들어가시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수영하신 다음에 민물로 씻으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수건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젖은 수영복은 비닐봉투 준비하셨다가 여기에 담궈서 제가 호텔로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저희가 베들렘과 예루살렘 시내를 저희가 성지순례 하시고 공항 근처에서 주무시고 텔아비브에서 다시 이스탄불로 이동하셨다가 이스탄불 못했던 시내 관광을 마저 하신 다음에 저녁 비행기를 탑승하셔서 인천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세관 신고하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환승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 통로를 이용하셔갖고 내항기를 인천공에서 부산으로 가는 내항기를 탑승하셔야 되시고요. 17시 15분에 인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이용하시고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이제 면세점이나 이제 식당을 이용하셔서 이제 자유시간 갖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한항공을 탑승하시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인천 이스탄불 공항은 약 5,000마일 정도 적립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존에 좀 저렴한 비행기표를 끊으셨기 때문에 약 70% 정도 이렇게 적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 적립을 하시려면 좀 더 많이 비싼
비행기표를 구입을 하시면 이제 100% 적립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무료 비행기표 같은 경우에 이제 적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행 경비 중에 이제 불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기사 팁, 저희가 이제 11일간이시고 한 20분 정도 되시면은 110유로에서 약 150유로 정도 1인당 필요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20명 이렇게 준비해서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호텔 포터 식당 팁, 물값, 개인 경비, 쇼핑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처 여기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쇼핑하시면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600불 초과하시면 세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터키에서는 저희가 앱에서는 가죽제품, 파묵갈렛은 면제품, 가파도키아 터키서, 이스탄불에서는 자파점 이런 데를 방문하시게 될 거고요. 네 군데 방문하시게 될 거고 물건을 뭐 구입하시고 안 하시고는 이제 완전히 자유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해에서 만드는 이제 사해용을 만드는 이제 사해 화장품, 머드팩, 소금, 비누, 그 다음에 로션, 감람나무로 만든 이제 목공예품들, 가나마을에 가신 이제 포도주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 중동 대부분 나라들이 물을 사 먹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혹은 호텔에서도 생수를 사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셔도 물 공짜로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서 드시도록 해주시고, 수돗물에는 석회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배탈 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씻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먹는 것은 꼭 생수를 사서 드시고요. 이스라엘에서는 500ml짜리 한 병을 1달러 운전기사가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터키에서는 500ml를 두 병을 1달러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호텔방에도 생수가 없으니까 기사한테 꼭 사서 드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전은 이스라엘은 달러, 유럽은 유로인데 터키를 가시는 거예요. 터키는 달러 혹은 유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잔돈은 좀 골고루 준비를 해주시고 1불짜리는 10장 정도 개인당 10장 정도 별도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방 뭐 일부 또 유료 화장실들 이렇게 가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예루살렘에는 5도에서 12도 정도 되고요. 이스탄불에서는 1도에서 7도 정도 해서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비가 혹은 비나 눈이 옵니다. 그래서 접는 우산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좀 더 보온력이 좋은 옷들을 여러 벌 겹쳐서 입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예루살렘이 지금 5도에서 12도인데 어떻게 추워서 수영을 하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사해는 해저 400m, 갈릴리는 해저 200m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해 가시는 날 비나 눈만 오지 않는다면 수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보온이 되고 접지력 좋은 걸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신발이 좀 따라갖고 미끌미끌한 이런 신발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트레킹 하나 혹은 뭐 경등산 하나 이런 것들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준비물은 선글라스 필히 준비해 주시고 휴대폰 충전기, 그 다음에 메모리, 지팡이, 손목시계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손목시계는 휴대폰 없으신 분, 안 가져가시는 분들은 손목시계 꼭 가져가셔서 저희가 약속 시간들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상비약은 혈압약, 당뇨약 등 이런 그 필히 매일매일 드셔야 하는 약이 있으시다면 이 약은 기내로 반드시 휴대하시고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10하루 여행이지만 그러면 10하루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짐을 큰 가방에 보내셨을 때 가방이 딴 데로 이스탄불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일 드셔야 하는 약은 본인과 함께 꼭 같이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음식을 뭐 고추장, 김 이런 것들 좀 약간의 밑반찬거리를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호텔 식당에서는 외부 음식이 반입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코시어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다음 준비물 안내 사이트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레위기에 보시면 11장 1절부터 47절까지 있대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음식에 해당되어지는 이 동물들은 먹지를 못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돼지, 토끼, 오리, 그 다음에 이런 독수리, 그 다음에 땅으로 기어다니는 동물들. 또 참고사항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치즈버거를 먹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금지 구정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엄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23장 19절 이렇게 보시면 이는 고기와 유제품 함께 먹을 수 없다는 것뿐 아니라 함께 조리할 수도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들은 유제품과 고기가 섞이거나 서로 닿지 않게 각별히 주의합니다. 그래서 그릇과 유제품 닿는 그릇을 따로 장만해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재료가 섞인다면 끓는 물에 소독을 합니다. 내용물이 그릇에 스며드는 토기를 사용했던 과거에는 깨트려서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과정에 섞인 유제품과 고기도 당연히 폐기가 됩니다. 당연히 우유에 고기를 재워 잡냄새를 하거나 버터를 사용해 고기를 굽는 식의 요리법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고기를 유제품과 함께 먹을 수 없는 규정은 디저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 우유, 크림으로 만든 각종 디저트들을 바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에 고기를 먹은 후에 다른 유제품을 먹으려면 6시간이 지난 뒤에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상 한국에서는 커피를 디저트로 드시게 됩니다. 커피에 다방커피, 특히 다방커피가 있는데 커피에 프림 넣고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죠. 식사를 하신 다음에 입가심으로.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문화는 보실 수가 없는 것이 동일한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만약에 고기를 드시고 나서 커피를 드시겠다 그러시면은 밖에 나가서 다른 레스토랑, 커피숍 이런 데에서 사 드셔야 됩니다. 디저트로는 절대 커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림이 유제품이기 때문에. 또 참고적으로 커피는 아침 식사 시간에만 서브가 됩니다. 디저트로는 이런 디저트, 과일, 푸딩, 크림 이런 것들 우유가 안 들어가 있는 이런 디저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기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운영을 하는 즉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이런 장소에서 운영하는 호텔들에서는 저희가 외부 음식 그러니까 랍비들이 검사하지 못한 이런 음식들을 꺼내놓고 식당에서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랍비들이 보지 않고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가는 음식들은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외부 음식이 되고 부정한 음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가는 음식은 현지 다니실 때 점심 때 먹는 현지 식당 혹은 유대인 호텔이라면은 호텔 객실에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드실 수 있고 참고적으로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이런 아랍 국가에서는 호텔 식당에 가져와서 같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는 한국 음식을 갖고 와서 드시면 곤란합니다. 예, 이제는 출발하실 때 실질적으로 준비물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안내, 예약 시 여권 사진이 나와 있는 앞면을 복사하여 팩스나 이메일, 카톡,
문자 이런 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아랍 국가,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들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여권은 이스라엘 입출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노이니 새로운 여권으로 교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파업 내용에 저희가 가방은 화물용 가방은 23kg 이내로 1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보통 중동 카타르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에티하드 항공 이런 중동의 항공사들은 1인당 개수 상관없이 30kg까지 무료로 탑승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포함한 유럽 비행기들은 화물 무료 탑승 화물은 1개이고 23kg 이내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터키 같은 경우에 현지에서 비행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선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1인당 15kg짜리 1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가방을 무겁지 않게 적당하게 되도록 가볍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취소 규정은 저희가 30일 전에 취소하실 때 예약금 환불하여 드리지만 경우에 따라서 항공 예약금과 비행기표를 미리 발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서 환불이 불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행 출발 당일 취소하실 때는 여행 경비의 50%가 배상이 되어 있고요. 단체 항공권 구입 후 항공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식사, 호텔식 아침은 보통 뷔페식입니다. 그래서 빵, 우유, 주스, 커피, 햄, 치즈, 과일, 야채 이런 것들 드실 수 있고 커피가 서브됩니다. 그 다음에 현지식과 점심은 보통 현지식으로 많이 드시게 되는데 밀을 구워서 현지 소스 찍어서 혹은 숲을 찍어서 이렇게 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나 오렌지, 사과 등 이런 과일들이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주 답니다. 그 다음에 빵과 쌀이 주로 나오긴 하지만 쌀은 한국과 밥 짓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이런 알랑미 같은 밥 종류로 볶아서 향신료를 잔뜩 넣어서 이렇게 식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쇼핑하실 때는 토탈 구입한 물건이 600불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국하실 때 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해에서 만든 화장품, 샴푸, 로션, 핸드크림, 풋크림, 발크림, 또 소금, 비누, 로션, 감람나무로 만든 목공예품, 가나마을에 가시면 이제 포도주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그다음 요르단도 사해에서 나는 비누, 머드팩 이런 것들을 팔게 되고요. 이스라엘에는 아하바라는 사회 화장품 제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 고가에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보다는 이스라엘 쪽이 좀 더 그 질적인 면에서는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격은 이스라엘이 조금 더 비쌉니다. 유료할증료는 이미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부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대한항공 탑승하실 경우는 유료할증료 매일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한항공 탑승하시는 분, 항공권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이제 여행사에서 고지를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휴대물품 반입하실 때 액체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반입하실 수 있는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 샘플 화장품 종류 이제 사이즈만한 것들이 이제 약 100ml 이하고요. 집에서 쓰시는 치약, 그 다음에 로션 같이 좀 큰 용기에 담겨 있는 것들은 반드시 화물 보내시는 가방에다 넣어서 탑송해 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출국 전 유의사항인데요. 여권은 만약에 현지에서 여권을 분실하실 경우에 약
10일 정도 현지에 체류를 혼자 체류하셔야 되시고, 체류 비용, 호텔비, 뭐 이런 비용들은 이제 본인이 자부담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비행기 값도 편도 값도 이제 혼자 개별적으로 추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권과 지갑은 늘 본인 옆에 항상 본인과 함께 잘 소지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수 여권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다녀오시면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 여권은 다시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급받으셔야 하시고, 한국 여권의 경우 이집트, 요르단 이런 나라들 이제 도착 비자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유럽 이런 데는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항공 좌석은 보통 단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영문 A, B, C 뭐 이런 순으로 이제 배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카타르 항공, 러시아 항공 이런 데들은 단체 항공권도 오시는 순서대로 좌석 배정을 하니까 시간 잘 맞춰서 오셔서 부부끼리 아시는 분들끼리 옆좌석으로 좌석을 달라고 요청하셔서 옆에 앉아 가시면 좋으시겠습니다. 현지 호텔은 저희가 특급, 1급 혹은 2급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남아에 아주 좋은 호텔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이스라엘에는 호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 호텔들을 좀 저희가 베들레헴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리고에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을 좀 저렴한 상급 호텔, 2급 세컨 호텔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유럽, 중동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을 사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생수를 사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꼭지에 나오는 수돗물보다는 생수를 이용하셔서 드셔야 하시고, 수돗물에는 석회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배탈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파는 물을 마시도록 해주시고, 수돗물은 씻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겨울철이지만 한여름은 약 40도 이상까지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탈수, 일사병 주의 요망되고요. 물값 아끼지 마시고 많이 드시기 바라고, 1인당 하루에 약 1500ml 정도, 1.5리터 큰 병 하나 정도는 매일매일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지에서 환전은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터키 이렇게 중동 국가들은 미국 달러로 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불, 5불, 10불, 20불, 50불 뭐 이런 식으로 지폐가 모두 있으니까 잔돈으로 이제 환전해 주시면 되시고요. 객실 팁 이런 데들을 위해서는 이제 1달러짜리 저희가 10매 정도 별도로 추가 준비하여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기사가 팝니다. 그래서 1불에 한 병, 500ml 한 병 이렇게 팔고요. 요르단들 같은 경우는 기사가 1불에 두 병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물가가 약 2배 정도 더 이스라엘이 비싸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스나 이태리나 이런 유럽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달러가 아니고 유로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유로는 5유로서부터 지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서 환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유로짜리는 동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환전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환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유로, 10유로짜리 가져가셔서 현지에서 커피나 과자나 이런 것들을 사 드시고 이제 잔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유럽이나 중동 지역의 전압은 이제 220V 한국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콘센트 모양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멀티플래그를 꼭 준비하셔야 되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뾰족한 거 2개짜리 옛날 우리나라 110V짜리 모양, 그 다음에 유럽이라고 써 있는데
동그란 것 동일하게 2개입니다. 하지만 한국 거보다 좀 더 가느다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보통 유럽 지역에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소나 인천공항에서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다이소에 가시면 5,000원, 인천공항에서 구입하시면 최소 10,000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지마켓 11번가 이런 데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저렴합니다. 짐 꾸리실 때 준비하실 사항들 안내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활동적이고 간편한 캐주얼 차림이 좋습니다. 정장 차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우기철이 해당되어지고요. 그래서 긴팔, 밤에는 겨울 의류, 보온성 있는 따뜻한 의류가 필요하시고, 건기철, 봄, 여름, 가을에는 고온 건조합니다. 그래서 반팔 의류, 밤에는 가벼운 긴팔 의류 이렇게 필요합니다. 기타 개인적으로 티셔츠, 면바지, 셔츠, 스웨터, 점퍼 등 필요한 것들, 파카, 손수건, 속옷, 양말 등 적당하게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방문하는 장소들이 거룩한 곳이고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교회, 성당, 회교, 사원 등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소매 없는 상의와 무릎이 보이는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매가 있는 반팔 셔츠, 또 무릎을 가릴 수 있는 반바지, 이런 종류의 옷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우산 및 계절에 맞는 옷과 계절보다 조금 더 보온성 있는 옷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 예루살렘에 10도, 20도 사이 이런 정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우기철은 약 11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해서 2월 중순 정도까지가 해당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간간히 비가 혹은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고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접는 우산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발은 경등사나 혹은 편안한 운동화, 미끄럽지 않은 옷, 신발, 접지력이 좋은 신발, 그래서 트레킹화 또는 워킹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시는 곳들이 대리석 바닥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미끌미끌합니다. 그래서 접지력 좋은 신발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되시고요. 다음에 세면도구, 치약, 칫솔, 면도기, 화장품 이런 것들 준비해 주시고, 현지 호텔에 일회용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치약, 칫솔, 면도기는 반드시 별도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호텔에는 수건, 조그만 비누 혹은 샴푸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또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드라이기는 머리를 말려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머리를 만드셔야 하시는 일이 있으신 분들은 고데기를 준비해 주셔야 되시고, 혹은 귀찮으시면은 예쁜 모자를 가져오셔서 모자를 착용하시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및 필기 도구는 이제 평상시에 보시던 성경 찬송, 수첩, 메모지, 그 다음에 필기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겨울철에는 우산, 여름철에는 양산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글라스, 자외선이 굉장히 양이 많으므로 선글라스, 모자, 선블럭, 스카프, 마스크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을 가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는 색깔이 짙은 것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눈을 보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필름, 충전기 이런 것들, 메모리 같은 것들 여유있게 한국에서 미리 사전에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현지에서 구입하시려면 구입하시기도 좀 어렵고 가격도 한국에서보다도 약 2배 정도는 더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휴대폰으로 다 사진을 찍고 하시기 때문에 휴대폰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은 다른 곳으로 좀 복사를 해서 이전을 해주시고, 비워오시면 휴대폰 저장 공간을 좀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팡이, 손목시계 필요하시고요. 손목시계는 휴대폰을 안 가져오시는 분들은 손목시계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모임 시간 또 이런 것들을 공지해 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행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비약으로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위장약, 지사제, 멀미약 이런 것들 필요하시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약 필요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사제는 혹시 이제 물을 갈아 먹는다든지 했을 때 이제 배탈 같은 것들이 잘 나시는 분들은 지사제 꼭 필요하시고 차량을 이동하시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미하시는 분들은 멀미약도 준비해 주시고요. 기타 개인적으로 고혈압 약, 당뇨병 약 이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만약에 열흘 여행한다 그러면은 그 이상 어, 드실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가져오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풍토병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 주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식량으로 저희가 식사는 다 들어가 있지만 평상시에 드시던 그런 식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식을 오랫동안 드시질 못합니다. 그래서 반찬류, 김, 멸치볶음, 고추장, 컵라면, 컵누룽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음식으로 인한 고생을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경영하는 호텔에서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을 꺼내놓고 드실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치, 오징어, 쥐포 이런 것들 냄새나는 음식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탕, 껌, 과자, 커피 믹스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가져가시면 더 맛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데 사탕, 껌, 과자 이런 것들 별 맛이 없습니다. 여행 가방은 바퀴가 부착되고 잠금 장치가 있는 헝겊이나 혹은 하드 케이스 가방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통상적으로는 23kg 혹은 30kg 하나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으시고 그다음 귀중품이나 여가증권 즉 지갑, 여권 이런 것들은 항공화물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귀중품은 휴대할 수 있는 배낭, 허리색, 손가방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이용을 해주시고 짐을 싸실 때 큰 가방, 트렁크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23kg라고 하면은 23kg는 가방 무게까지 포함해서 23kg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방을 싸실 때 약 70%는 내 옷이나 짐을 넣으셔서 채우시고 약 20%, 30% 정도는 한국에서 나가실 때 비워놓으세요. 그러시면은 현지에서 어떤 쇼핑을 하시든지 선물을 하실 때 그 구간 비워놓은 구간에 저희가 이제 짐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 가방은 하나 필요했는데 접는 장바구니 같은 것들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쓰시냐면은 버스에서 저희가 여행하실 때 필요한 물건들을 버스에 넣고 바닥에 놓고 해서 버스 바닥에 놓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낭이나 허리색, 크로스백 이런 것들에는 이제 여권, 지갑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사용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저희가 1억 원이나 2억 원짜리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분실이나 지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치과 질환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요즘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의 휴대폰들을 많이 훔쳐가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실도 하시고요. 그다음 훔쳐가는 것은 저희가 경찰 레포트를 해서 보상 일부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디다 뒀는데 없어졌다.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휴대폰 로밍은 요거는 데이터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현재 가시면 껐다가 키면은 자동으로 로밍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거실 수도 있고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전화를 받을 때도 돈이 별도로 이제 전화요금이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는 전화번호에서 온 전화만 받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뭐 급하지 않은 거는 이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출발 전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해당 통신사의 114 상담원에 통화를 하셔서 적당한 데이터 요금이나 또 로밍 요금제 상담하셔서 신청을 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한국에서 데이터를 무제한 데이터 사용하신다 하시더라도 현지에서 외국에서 사용하시는 데이터는 별도 과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상담원하고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천공항 집결, 요거 인천공항에 오시면 저희 안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원한테 전화를 주셔서 먼저 안내를 받으시고 저희가 같이 탑승 수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국 신고는 이제 여권 탑승과 이런 것들 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검역은 별도로 필요한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귀중품, 현금 이런 것들은 이제 화물로 탑승하지 마시고 항상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드시는 약, 고혈압약, 또 당뇨병 약 이런 것들은 보내시는 가방에 넣지 마시고 휴대하는 가방에다 보관을 해 주십시오. 간혹 항공사 측 실수로 탑승된 화물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여 주시고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혹은 현지에서 드리는 탑승권 또 화물 영수증 이런 것들은 여행 중에 버리지 마시고 꼭 여행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하셔서 저희가 이런 그 수화물이 오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신고를 해야 하니까 꼭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탑승하시는 시간은 보통 통상 비행기 출발 30분 전에는 저희가 기내에서 앉아서 대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늦지 않도록 이제 주의해 주시고요. 여행을 다 마치고 한국에 입국하실 때 입국 신고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국 신고서는 쓰지 않지만 저희가 세관 신고서는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세관 신고서. 한국 입국 시. 그래서 요거는 가족당 일매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개인적으로 써주시면 되시고 한글로 쓰시면 되시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공항에 도착하시면 가이드가 현지 피켓, 단체 관광, 단체 피켓을 들고 대기합니다. 그래서 여행사 이름 또는 단체 이름을 들고 한글로 들고 있으니까 이 직원을 만나서 그 다음에 안내에 따라서 함께 이동하시고 여행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입국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벤구린 국제공항에 도착하시면 Arrival 또는 Baggage, Passport Control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따라서 입국 심사대로 이동합니다. 입국 심사대 도착하시면 입국 심사대까지 가시는 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Welcome Israel 하시는데 패스포트 컨트롤이라고 써 있고요.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줄을 서서 외국인 줄이 아니, 외국인 줄 쪽, 포린이라고 써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곳이 아니라 포린이라고 써 있는 곳에 대기선 뒤에 줄을 서 한 사람씩 나가서 입국 심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가족인 경우에 같이, 부부끼리 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입국 심사 받으실 때는 여권, 전자항공과 이티켓을 심사해 주시고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단체로 인솔을 하시는 경우에는 인솔자 맨 앞에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우리 몇 명이다, 우리 여행이
필그림, 성지순례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뒷분들은 간단하게 통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국 시 주로 질문하는 질문들은 입국 목적, 체류기간, 방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시고 처음인지 몇 번째인지, 체류기간, 어디를 여행할 건지, 제루살렘, 갈릴리, 또 데드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 하시면 되시고 여권에 혹시 다른 나라, 요르단, 이집트 이런 나라 도장, 입국 도장이 찍혀 있으면은 그 나라에 왜 갔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혹시나 불순한 동기로 들어온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고요.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많이 물어보거나 귀찮게 하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가 끝나면 파란색 명함 크기의 비자 쪽지를 줍니다. 이것은 여행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쪽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란색에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써있고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입국했고 몇 월 며칠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바코드가 찍혀져 있고요. 명함 크기 입국 심사 후 앞으로 나가시면 지하철 개찰구처럼 생긴 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종이의 바코드 부분을 대시면 바코드 아까 보셨죠? 바코드 요 부분을 바코드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에 대시면은 돌려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바로 짐 찾는 컨베이어 벨트 있고 타고 오신 비행기 만약에 러시아항공 타고 오셨으면 편명과 벨트 번호를 확인하셔서 해당 벨트에 있는 짐을 찾아서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오시면 한국인 가이드가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여행을 마치시고 다시 나오실 때 안내입니다.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 국제공항 3층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가이드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도와주시게 되고요. 공항 3층에 도착하시면 공항 오른쪽에 VAT, 텍스 환불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점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물건 사신 분들에게는 서류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 텍스를 환불 받으실 수 있고요. 구입하신 영수증, 그 다음에 영수증이 아니라 항공권, 전자항공권입니다. 전자항공권. 그 다음에 물건, 영수증, 항공권, 물건을 보여주고 서류에 확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입국하셨을 때 파란색 명함 크기의 비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파란색 비자 쪽지. 텍스 환불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텍스 받으실 필요 없는 분들은 이 텍스 리펀드 받는 절차를 끝낸 다음에 단체와 같이 인터뷰를 하러 가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여권, 이티켓, 화물 가져가셔서 게이트에 설치된 보안수속 줄을 섭니다. 그룹이라고 하시면 따로 보안요원이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차례가 되시면 보안요원 앞에 서서 여권을 달라고 하고 여러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이름, 혼자인지 단체여행인지 누가 쌌는지 어디를 방문했는지 짐에 총이나 폭탄, 칼 등이 있는지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부탁받은 짐이 있는지 공항 오기 전에 어디에서 왔는지 버스 기사 이름, 가이드 이름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단체인 경우에는 많이 수월합니다. 먼저 가이드가 보안요원과 인터뷰를 하고 인솔자와 혹은 일행 중에 영어 가능한 사람한테 증명을 해서 같은 대답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이드가 통역을 해주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되도록이면
영어가 안 된다고 하시고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시고 그러시면은 컴퓨터 화면에 한국어로 된 질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에 해당하는 것을 화살표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 대답이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질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여러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질문을 한 두세 명의 보안요원이 번갈아 가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또 가서 숙덕숙덕 이렇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3명, 4명 이렇게 같은 걸 하는데 대답이 동일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에 보안 인터뷰와 보안 검사가 끝나면 여권에 혹은 전자티켓에 짐에 이런 스티커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붙여준 스티커들은 한국 돌아오실 때까지는 띄지 마시고 잘 그대로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와 보안검사 후에 부부 혹은 2인 1조로 항공사 체크인 카운트, 러시아항공이면 러시아항공 혹은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카운터에서 가셔서 개별적으로 여권과 전자항공권을 보여주시고 좌석 배정을 받습니다. 창증, 아차가에 앉으시고 싶으시면 윈도우시 혹은 통로로 앉으시고 싶으시면 아일시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시고 보통 장거리 여행 때는 통로 쪽 아일시 쪽을 앉으시는 것이 화장실 가시기에도 편리하시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한국인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인 가이드가 도와주십니다.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가이드하고는 안녕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없이 핸드캐리할 짐을 2차 진검사를 하게 됩니다. 2차 진검사는 이렇게 해지고요. 기계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한 명씩 진검사 혹은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됩니다. 좀 까다롭죠. 모든 짐을 엑스레이 통과시키고 몸도 검색대를 통과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통과하시면서 혹시 가방을 열어서 보여주라고 하면 열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혹시 쇠붙이 혹은 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방이 걸리시게 됩니다. 검사가 끝나면 앞쪽으로 가시면 이미그레이션 출국 심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처럼 왼쪽에는 전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기기에 여권 있는 면을 대시면 분홍색 용지가 나옵니다. 분홍색 용지는 입국 신고하셨을 때랑 동일하게 생겼는데 대신에 색깔이 분홍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인식이 안 되면 여권상에 이제 기계상에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오른쪽에 대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면 심사를 하셔서 분홍색 출국 쪽지를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 쪽지를 지하철 개찰구 같은 곳에 빨간색 유리에다가 분홍색 용지 바코드를 대시면 한 분씩 빠져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긴 통로, 그 이후에 긴 통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긴 통로 에스컬레이터 혹은 걸어서 쭉 가시게 되면은 긴 중앙에 이스라엘 공항의 중앙 광장이 나옵니다. 중앙 광장에서 보시면 상단에 게이트 번호들이 쭉 안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당 게이트들이 양 사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VAT, 텍스 환불 받으실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시면 광장 오른쪽에 E 게이트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VAT 환급 받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권과 서류를 제출하시면 세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러로 줄 거냐 세컬로 줄 거냐 물어보는데 달러로 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탑승 시간에 맞춰서 게이트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비행기 탑승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행기 출발이 12시다. 그렇게 되면은 게이트에서 대기하셔야 되는 시간은 최소한 3-40분 전에는 대기하셔서 탑승을 하셔야 됩니다. 비행기 출발이 12시다 그러면 비행기는 이미 12시는 계류장으로 활주로에 나가 있기 때문에 12시에 맞춰서 가시면 그 비행기는 탑승하실 수가 없습니다.